리포트. 네, 안녕하십니까. 동포원 주간 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 기자입니다. 네, MBC 염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이 또 2026년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말의 해죠. 말인데 그냥 네.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 제가 오늘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붉은 말 성대모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붉은 말 성대모사. 붉은 말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 네. 편집을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아니, 그 힘찬 기운만 받아가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적토마의 해 이런 이제 힘찬 기운 받아서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정을 좀 느끼시라는 마음에서 네. 좀 소리를 내봤고요. 네. 저도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도전의 에너지가 네네. 이런 도전하지 마시고 네. 좀 더 생산적인 도전 에너지가 넘치시기를 네.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 뭐죠? 네, 바로 글로벌 헤드라인 5 시작합니다. 네. 네, 전 세계 주요 소식들 살펴보는 또 시간인데요. 네. 자, 사실은 첫 소식이 사실 뭐 전 세계에 지금 일면 톱 기사였던 소식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이 글로벌 소식 중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첫 소식 어떤 바로 건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일단 미국 마두로 전격 체포 후 압송, 정권 이양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네, 사실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주말 사이에 다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 영상인데 MBC 뉴스 보도 영상인데 우선은 저희가 당시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관련 뉴스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력을 앞세운 강대국의 힘 앞에 국제법도 UN 헌장도 국민의 주권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난밤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급습한 미국이 단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큰 혼돈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라며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요. 먼저 지난밤 이뤄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급습 과정을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미군 헬리콥터가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현지 시각 3일 새벽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3개 주를 공습했습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미군은 이어 안전가옥을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끌어냈습니다. 작전 개시 2시간 15분 만이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회색 운동복 차림에 안대와 헤드폰으로 눈과 귀를 가린 상태로 끌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로 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 해군 이오지마함으로 끌려가 관타나모만 해군 기지에서 뉴욕까지 압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강철문이 달린 안전지대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여럿이 빠르게 밀어닥치자 문을 닫지 못했다고 체포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체포 장면이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수개월에 걸쳐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After months of work by our intelligence teammates to find Maduro and understand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전투기와 폭격기가 150대 넘게 동원됐고 헬리콥터가 약 30m 저고도로 비행해 침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전투기 150대가 베네수엘라로 들어갔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거 전쟁 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장기화되나?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베네수엘라 정부가 상당히 이제 그 뭐 원유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갈등을 많이 빚었었죠. 특히 이제 미국이 마약을 이제 베네수엘라가 수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비난하면서 두 양국의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극단으로 치닫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점은 이게 단순히 그냥 공습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까지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네. 원래 그 현대적인 주권 국가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전직 국가 원수를 체포 작전을 펼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가 피노체트 사건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제 과거의 단죄를 위해서 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서서 그것도 국제법정에 갔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현직 국가 원수를 체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주권 국가에 대한 좀 명백한 그런 침범은 맞습니다. 상당히 좀 생경한 모습이 될 일단 수밖에 뭐 없습니다. 유엔은 이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에 미국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되기 전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과거에 중남미에서 이제 미국이 개입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새 정권에 이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과 연계했던 반면에 이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직접 통치하겠다 당분간은 이렇게 선언한 상황이어서 향후에 또 파장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원유시장 출렁이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외교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외교부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 국제 정세도 당연히 우리 재외 국민들께 영향이 크지만 당장 현지에 계시거나 또 근처에 계시는 재외 동포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바로 이제 사건 즉시 가동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공관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교민 안전 확보에 이제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일단 군사 작전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고 민간 타격에 대한 피해는 아직 크지 않은 걸로 현재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네. 당장 재외 동포분들의 어떤 물리적인 피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게 현재까지의 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어지는 이제 정정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로 인한 2차 파급이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재외 동포분들께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더 걱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 이 부분은 또 저희 재외 동포 리포트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후속 소식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역시 이제 외교 관련 소식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제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 네. 국빈 방문했습니다. 예, 월요일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방중이 좀 가지는 의미는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중 양국의 2026년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11월 경주에 이어 이번엔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한중 정상. 두 정상의 만남에 앞서 천안문 광장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시 주석이 오성 홍기와 태극기 앞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시 주석과 나란히 중국의 중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인민대회당으로 입장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새 덕담에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정상외교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互动，常来往，勤沟通。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마두로 축출을 겨냥한 듯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 한중 간 새로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中方愿同韩方一道，
牢牢把握友好合作方向。 양국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선물 교환식과 국빈 만찬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굉장히 좀 정세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또 대표적인 또 중국과 되게 가까운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또 미묘한 상황에서의 또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많은 전 세계 언론들도 이번 방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시는 이제 대외동포 분들의 어떤 삶에 그다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가져오길 좀 바라봅니다. 네. 또 중국이 이제 외교 정책 중에 구동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동존이는 뭐냐면 동일한 거를 구하고 그렇죠? 다른 거는 그냥 놔둔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합의된 거라도 일단 잘해보자.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경제 교류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도 해제되면서 우리 문화 수출도 많이 늘고 또 중국과의 교류가 좀 늘진 않을까. 경제적으로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스포츠 소식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4대 스포츠 빅 이벤트가 2026년에 몰려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은 이 뉴스 저희 또 재외동포 리포트의 또 작가님께서 굉장히 흥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네. 아이템이 4개가 확보돼 있어요. 4개가. 네. 일단은 아이템 걱정은 없다 올해. 이 힘으로 쭉 가는 거죠. 네. 네. 올림픽 하면 올림픽 소식. 자, 가야 그렇게 되니까. 보면은 2월 달부터 방장 있습니다. 네, 밀라노 볼까요?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그다음에 6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 네. 그다음에 9월 달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까지 대형 국제 대회가 그 연이어 사이에 이제 WBC, WBC 야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2, 3 당장 저희 올 봄 주목합니다. 네. 일단은 뭐 동계 올림픽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일단 쇼트트랙 강국이잖아요. 네. 저희가 좀 이번에도 좀 좋은 또 성과가 나올지 주목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컬링 강국으로도 또 저희가 좀 은근히 부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종주국들을 제치고 올해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지. 이제 과거만 해도 이제 동계와 하계 올림픽 메인은 하계 올림픽이지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동계 올림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계 올림픽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2월달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저희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또 많은 재외동포 분들께서 이제 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세계에 우리 또 재외동포 특파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의 따끈따끈한 소식도 가급적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다들 좀 주목해 주시고 함께 응원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스포츠 이벤트들이 2026년에 이어진다. 네. 기대해 달라. 지금 우리 선수들이 지금 특히 이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지막 점검하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막 높아질 시기잖아요. 안 합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네, 선수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 뉴스를 볼 시간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진행자로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 흘린 땀방울 제가 이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박수로 편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예. 저희가 전 직감했어요. 영상 편지 직감했습니다. 야구 국가대표분들 영상 편지는 다음 달에 또 2월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네 번째 소식. 바로 이거죠. 네, 연간 최대 100만 명 추방, 이민 단속 강화, 체포 공포. 사실은 이제 이 이민 단속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과 재외동포분들께 한번 트라우마가 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지아주 공장 사태가 한번 있었죠.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기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민과 어떤 세관의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좀 불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또 폭력적, 조지아 사태도 그랬지만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구금하거나 아니면 체포해서 신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아예 뭐 체포 대상자를 뭐 선별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랑 또 경제 교류, 또 다양한 문화적 교류도 굉장히 많은 나라일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많은 또 경제인 분들이나 또
특히 이제 국내외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제동포분들에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조지아 사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도 드러난 것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간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기치 않게 이제 체포가 되거나 구금되는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IC라고 하죠.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뭐 영주권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공항 방문을 앞둔 어떤 이민자분들, 그 재동포분들은 좀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네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소식은 IT 관련 소식이죠. 네. 네. 자, 1월 6일부터 지상 최대 가전쇼 CES 2026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일 기준으로 현재 CES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보통 이제 지상 최대 가전쇼다, IT 쇼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실제로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했고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한국관이 거의 뭐 800곳이 넘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지금 CES에 가서 상당히 뭐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CES에서 나온 기술 트렌드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속속들이 CES 현지 이따 잠시 후에 연결해서 네.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위기 어떤지 좀 살펴볼 예정이죠. 네, 지구 반대편 라이브에서 이 CES 2026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네. 바로 지구 반대편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구촌 반대편에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 반대편 라이브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는 시간일까요? 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미국에서 지상 최대의 IT 쇼 CES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현지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와 이번 CES의 가장 중요한 점, 주목할 점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요. 위 로보틱스의 김용재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인사드립니다. 김용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뭐 라스베가스 하면은 이제 잠들지 않는 도시, 뭐 이런 화려한 어떤 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지금 좀 현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여기 정말 많은 기업들이 모여오고 있고요. 여기 전시장 안에 새로운 도시를 짓는 느낌처럼 아주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많은 물품들이랑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대표님, 그 CES가 지상 최대의 IT 쇼라고 하는 것만큼 뭐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기업도 엄청 많이 참가를 했죠. 예, 맞습니다.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CES에서도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ES를 주관하는 CPA에서 투어 코스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K 휴머노이드가 포함될 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위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혁신상 수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세 번째 3년 연속으로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예.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 대표님,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가 당연히 CES의 가장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2026년 CES는 특히 위 로보틱스가 또 속해 있는 피지컬 AI가 굉장히 또 뜨겁다고 하죠. 어떤지 좀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예, 피지컬 AI가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AI 자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챗GPT나 LLM처럼 말로 입력을 주고 말로 답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제품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컴퓨터 안에서 벗어나서 피지컬 AI, 즉 스스로 행동하고 실행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AI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디지털 헬스나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도 많이 AI가 접목이 되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피지컬 AI가 또 이제 또 CES 전면에 나섰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피지컬 AI의 흐름 속에서 이 위 로보틱스가 또 가장 또 집중하는 것들은 좀 어떤 건지 좀 짧게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예, 위 로보틱스의 앞부분이 WI가 위 이노베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 자체를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를 한 림 S나 림 키즈 같은 경우도 이 개인으로서는 최초의 웨어러블 로봇이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올 여름에 공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 알렉스도 같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로봇도 다른 로봇들과는 달리 피지컬 AI가 들어가서 사람들과 안전하게 인터랙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안전하게 인터랙션하는 그런 쪽으로 아주 집중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선도자들을 잘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팔로워로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리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리딩 그룹으로서의 어떤 좀 고민이나 또 우리 많은 재외동포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AI 부분에서 좀 뒤처지지 않았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이번에 피지컬 AI가 대두되면서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제조 현장이 있고 제조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LLM이나 로보틱스도 빠르게 지금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유주기식의 그런 로봇이나 AI가 아니라 진짜 쓸모있는 AI를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양강구도로 이렇게 그 주도하는 시장이고 우리는 과연 AI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현재 나가 계신 또 피지컬 AI 업체 대표님으로서 이런 시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AI가 한국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제조업이 아주 강하고요. 미국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산업들, 진짜 제품을 만드는 산업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요소품이나 부품들을 할 수 있는 산업들도 한국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아주 잘하고 있어. 중국은 정부 주도로 많은 연구 개발 제품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겉도 뛰고 백덤블링하는 이런 로봇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일할 수 있고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로봇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좋은 로봇 기술 그리고 AI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또 재외동포분들께서 대표님 말씀 듣고 또 야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시청하시는 재외동포분들께 또 신년 메시지 하나 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다들 힘내시라고. 네. 이건 그 내용이 없었던 건데요. 네. 제가 한번 급히 치고 들어갔습니다. 네. 해외에 나와 보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우리 한국인 분들도 힘내시고 국내에서도 열심히 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 김용재 대표님이 또 CES 현장에서 굉장히 또 생생한 소식 잘 전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CES 2026을 맞아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 흐름 현지의 생생한 또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런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올해 한 해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몸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이죠. 네, 재외동포청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가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다양한 또 소식들이 또 이번 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하나씩 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죠. 네.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이렇게 나와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구독자분들이 저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이 기본 계획이 나와 있고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다듬을지를 좀 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그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을 이제 심의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한 해 동안에 이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뼈대 틀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5가지 정책 목표 제시가 됐습니다. 네, 5대 정책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 확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포 사회와의 연대 강화. 세 번째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네 번째로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다섯 번째로 동포 역량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외동포청 브리핑룸에서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소식들도 대부분 이런 기본 계획의 틀에서 집행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포 사회와의 연대 강화. 동포 사회와의 연대 강화. 네.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동포 온 채널의 주간 동포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 네. 리포트 보시면서 동포 네. 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요 뼈대를 토대로 또 잘 또 정책이 입안이 돼서 또 수행까지 무난히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학생 눈높이로 풀어낸 재외동포 이야기 전국 6천여 명 대상 현장 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선교사분의 또 미담도 소개해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재외동포분들의 활약상을 사실 우리 국민들도 다 잘 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게 재외동포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이제 재외동포가 어느 나라에 얼만큼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2025년에 한 해 동안에만 또 전국에서 초중고 대학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이 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최태성 선생님께서 또 이제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 학교에 또 방문한 모습 저희가 이제 사진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해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네. 올해는 또 확대된다고요? 네, 올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또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교육 규모가 더 확대가 되니까 다들 좀 주목하시고 또 좋은 교육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그럼 소식.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네. 2025년 재외동포 현황 통계 발표 181개국에 약 700만 명 거주입니다. 맨날 그 저희 방송할 때 전 세계에 계신 많은 재외동포분들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700만 동포분들께 네. 전합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나라가 181개국에 이제 퍼져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리고 700만 명이 또 거주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바로 이거죠. 뭐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전체 재외 동포 수는 정확히는 700만 6,703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2년 전보다는 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대략 한 700만 동포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무래도 미국, 중국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캐나다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 한 해도 저희가 재외동포분들께 또 알찬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사실은 산술적으로 저희 구독자 목표치는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이제 70%가 그렇죠. 재외동포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00만 구독자는 확보할 때까지 네.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모두 구독하시는 그날까지도 열심히 또 나 재외동포 아닌데 구독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재외동포 아닌 분들도 되고 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사실은 딱 낙관적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두 가지 흐름이 같이 나타난다고 해요. 네. 낙관적이지 않아서 또 또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분들도 많고 네. 또 낙관적이어도 또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분들 많은데 전자의 또 움직임도 또 감지된다고 하니까
재외동포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재외동포청 동포청 브리핑룸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2026년 첫 방송으로 네, 새해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올 한 해도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시는 이제 재외 동포분들 일상의 네. 안전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병원연의 힘찬 한 해 출발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말 울음소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말 울음소리를 내면 고개 숙여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